사고를 여는 두드림. 안녕하세요. 저는 다원교육에서 수학을 가르치고 있는 수학 강사 양도인이라고 합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 우리 아이들이 이번 방학 때 어떤 수업을 듣는 게 가장 도움이 많이 되고 또 제가 어떤 수업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해드리고자 이번 영상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네, 첫 페이지는 제 소개를 간략하게 넣어둔 거고요. 자, 바로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실 우리 아이가 이번 방학 때 어떤 수업을 듣는 게 가장 도움이 많이 될지는 지금 현재를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아이의 그 다음 방학 계획을 세워보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이번 방학 때 가장 최우선으로 두어야 할 과목은 당연히 2학기 시험 대비를 위한 과목이겠죠. 예를 들어 고1 여름 방학 때는 당연히 그 다음 내신 대비를 위해 수학 심화가 정규반에서 반드시 들어야 되는 과목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아이가 방학 때 추가적으로 선행을 위해 들어야 되는 과목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자 할 때 가장 먼저 생각해 보실 건 이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아이들에게 수업을 할 때 항상 강조하는 거는 우리 아이들이 내신 시험을 잘 보기 위해서는 내신 시험을 보기 전 반드시 그 각 과목에 대한 개념 수업이 반드시 있어야 하고 개념 수업을 심화시키는 실력 수업이 있어야 되고 이게 바로 심화 발전된 심화 수업이 있어야 하며 얘가 최종적으로 내신 대비로 이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럼 결론적으로 내신 수업이라는 거는 학기 중에 진행을 하게 되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우리 아이들이 방학 때 대비를 해야 되는 건 총 3번입니다. 우리 아이가 수학화 시험을 너무나도 잘 보고 싶다면 우리 아이들은 반드시 학기 중이 되기 전, 즉 이제 8월달, 9월달에 개학을 하기 전에 개념, 실력, 심화 이렇게 3번 정도는 수학화 수업을 들은 적이 있고 이 3번 정도 문항을 많이 푼 경험이 있어야 우리 아이들의 성적이 오를 수 있는 건데요. 그럼 다시 한번 보시죠. 이번 여름 방학 때 반드시 들어야 되는 건 정규반에서 당연히 수학화 심화 수업을 진행을 하게 될 겁니다. 그렇다면 다음 2학년 1학기에 수학 1 시험을 잘 보기 위해서라면 고1 겨울방학 때는 수학 1 심화를 정규반으로 수강을 할 거고요. 그렇다면 수학 1 심화를 수강하기 위해서 바로 그 전 개념 실력 수업을 이번 방학 때 준비를 해야 되는 거겠죠. 보통 우리 아이들이 중학교에서 고등학교로 입학하는 그 겨울방학에 수원 개념, 수투 개념 정도까지는 보통 선행을 많이 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이번 여름방학 때 수학화 심화와 더불어서 가장 중요한 수업은 바로 이 수원 실력 수업이 되겠습니다. 이번 방학 때 수원 실력을 해놓고 다음 겨울방학, 고1 겨울방학 때 수학 1 심화를 거쳐야만이 내년 1학기 내신 수원 내신 정규반을 원활하게 수강을 할 수가 있겠죠. 이런 방식으로 생각을 해본다면 이번 방학 때 또 어떤 선행이 필요할까에 대한 두 번째 고민은 바로 이 수학2 수업입니다. 자, 예를 들어 고1 겨울 방학 때 선행으로는 수학2 실력을 나가야 고2 여름 방학 때 수2 심화 수업을 듣는데 큰 지장이 없을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 아이가 다음 고1 겨울 방학 때 수학2 실력 수업을 들으려면 최소한 수학2 개념 수업을 그 이전에 들었던 경험이 있어야 하는데 만일 우리 아이가 중3 겨울방학 때 수2 개념을 하지 않았다면 여기서 어느 정도의 고민이 생기는 거죠. 우리 아이가 수학2 실력 수업을 다음 겨울방학 때 들으려면 수2 개념이 필요한데 수2를 전혀 한 적이 없다. 수2가 노베이스라면 이번 여름방학 때 수2 개념 수업도 한번 고려해 볼 만 하겠죠. 근데 문제는 이겁니다. 보셔서 알겠지만 여름방학은 3, 4주고요. 겨울방학은 6, 7주입니다. 겨울방학에는 우리 아이들이 수원 심화 수업 듣고 수2 실력 수업 듣고 추가로 미적 확통 기하 중에 선택해서 하나를 더 듣는 거에 대해서 큰 부담이 없죠. 하지만 여름방학 때 수학 하심화, 수학 1 실력, 수2 개념까지 듣게 되면 우리 아이들이 굉장히 학원에 오는 거에 대해서 스트레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어머님들이 고민을 많이 하셔야 됩니다. 우리 아이가 방학 때 수2 개념을 한 번 정도 했다면 이번 방학 때는 차라리 수2 개념을 생략하고 수학화 심화와 수원 실력에 집중하는 게 더 큰 효율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아이가 수2 개념을 한 적이 없다. 그렇다면 우리 아이가 좀 힘들지만 다른 과목을 줄이는 한이 있더라도 이번에 수학 1 실력과 수2 개념을 꼭 듣는 게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우리 아이가 이 방학 때 어떤 과목을 들을지는 우리 아이가 고2 여름방학 때까지 열리는 수업들에 대한 미래 계획을 쭉 봤을 때 학기 중 내신 대비가 들어가기 전 개념, 실력, 심화 이렇게 3번 정도는 선행을 들어가 줘야 학기 중 내신 대비를 할 때 그 누구보다 잘 따라하고 내신 성적도 올라갈 수 있는 거니 우리 어머님들이 고려할 가장 첫 번째 요소는 계획을 짜보는 겁니다. 우리 아이가 방학 때 중학교 3학년 겨울방학 때 수원 개념 실력 수업을 들은 적이 있는지 현재 진도는 어디까지였네? 그러면 이번에는 수학과 심화와 더불어 수원 실력과 수투 개념을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에 대해서 고민을 해보셔야 된다는 거겠죠. 이런 식으로 진도를 나가야만이 고1 겨울방학 때는 반드시 다음 학기 내신인 수원 심화를 메인으로 전교반에서 진행을 하며 추가적으로 선행으로는 수투 실력과 미적 확통 기하는 본인이 문이과거나 학교에 따라서 선택지가 너무 다양하기 때문에 저렇게 3과목 중에 하나를 골라서 추가적으로 고1 겨울에는 수원, 수투, 그리고 미적 확통 기하 중에 하나를 골라서 3과목을 수강하는 게 가장 효율적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저는 이제 이번 여름방학 때 1학년 아이들에게 어떤 수업을 하고 있는지에서도 설명을 드릴 텐데, 자, 먼저 저는 고1 정규반이 2가지가 있습니다. 2개가 다른 수업을 하는 건 아니고요. 그냥 시간표만 다르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정규반 1은 수요일, 토요일 날 진행을 하고 정규반 2는 목요일, 일요일에 진행을 합니다. 둘 다 수업 시간은 4시간이고요. 항상 앞에 1시간은 테스트를 본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항상 저는 수업 당일에는 반드시 수업 당일용 클리닉이 따로 있고, 그리고 수업 외에 주말에 진행하는 주말 클리닉이 있습니다. 수업별로 밑에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네, 수요일은 저녁 수업이기 때문에 수업 이후에 클리닉이 있고, 토요일은 낮 수업이다 보니까 수업 이전에 클리닉을 하고요. 일요일에는 공통적으로 모든 학생들이 올 수 있는 추가 클리닉이 진행합니다. 고1 정규반 2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다면 이번 여름방학에 고1 정규반에서는 어떤 컨텐츠를 하게 되냐? 바로 수학과 심화 수업을 진행을 하는데, 먼저 제가 원하는 학생들은 이런 학생들입니다. 내신 목표가 뚜렷한, 나는 1, 2, 3등급 중에 하나 무조건 받을 거야, 이렇게 목표의식이 뚜렷한 학생들을 위해 이번 방학 수업을 진행을 할 거고요. 당연히 심화 수업이다 보니 기본적인 개념을 다루진 않습니다. 핵심 개념을 위주로 건드려 주되 우리 핵심 개념을 복습하고 이 핵심 개념과 관련돼서 주요 문항들 풀이를 위주로 진행을 합니다. 그러면 기본적인 문제들은 어떻게 해결을 하냐? 바로 제가 자체 교재에서 기본적인 문항들에 대해서는 따로 워크북을 통해서 다 편집을 해놨고, 수업 시간에는 핵심 개념, 자, 우리 2학기 시험의 가장 메인은 함수와 경우의 수입니다. 함수는 선생님들이 마음만 먹으면 어렵고 또 어렵게 낼 수 있는 단원이기 때문에 함수의 가장 메인을 둬서 합성함수와 역함수 등의 핵심 개념을 다루고, 이 개념들을 활용해서 어떤 사고를 연장해 고난도 문제를 만들 수 있는지에 대해 방학 동안 열심히 연습을 할 거고, 방학 막바지에는 우리 경우의 수, 아이들이 가장 부족한 게 경우의 수입니다. 항상 모든 과목 마지막 don에는 흐지부지 되는 경향이 크기 때문에 경우의 수를 마지막 방학 마무리로 경우의 수를 다루면서 이번 수학과 심화 수업이 마무리되겠습니다. 자, 제 교재는 자체 교재로 진행을 합니다. 시중교재, 1품, 1등급, 블랙라벨, 고쟁이 이런 문제집에서 수준별로 분리를 하고요. 이번 심화 수업에 어울릴 만한 문항들을 추출해서 제 자체 교재, 그리고 수업 시간에 다루지 않는 문항들은 자체 워크북으로 배치를 해서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한 수학과 심화는 정규반이기 때문에 우리 정규반은 숙제가 2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자체 워크북이고요. 자, 2번째는 학생별로 개별 문제집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반에 항상 모든 학생들의 수준이 동일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일단 공통적인 과제로 워크북이 나가되, 우리 아이들의 수준에 맞춰서 시중 문제집이 개별 문제집으로 한 권 더 숙제로 나가게 됩니다. 우리 아이가 조금 기본기가 부족한 편이라면 기본 개별 문제집으로는 쉬운 문제집을 당연히 별도의 숙제로 나가게 되는 거고, 우리 아이가 수학화를 좀 잘한다, 자신감이 있다면 당연히 개별 문제집을 어려운 문제집으로 택해서 진행을 하게 되겠죠. 그래서 중요한 건 일단 기본적으로 좋은 수업을 듣고 숙제를 열심히 하되 문제 푸는 양이 기본적으로 받쳐줘야 합니다. 어머님들이 착각하시는 게 좋은 문제만 많이 풀면 성적이 오르지 않을까, 정말 잘못된 생각입니다. 수학 시험을 잘 보는데 정말 중요한 요소는요, 첫 번째로는 1번부터 10번까지 문항을
누구보다 틀리지 않고 빠르게 정확하게 푸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제가 수업 시간에 1번부터 10번에 해당하는 난이도만 주구장창 하는 건 전혀 도움이 안 되죠. 바로 1번부터 10번 문항들은요, 우리 아이들이 얼마나 많이 연습을 했는가입니다. 그래서 자체 워크북만으로는 절대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반드시 개별 문제집을 통해 숙제 양을 늘리는 게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에는 방학 때 정규반 시간 이외에 추가적으로 특강으로 열리는 수업들입니다. 첫 번째는 수원 실력, 두 번째는 수투 개념인데요. 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번 여름방학의 메인은 수원 실력입니다. 수원 실력은 반드시 우리 아이들이 꼭 잡고 가야 되는 거고, 수원 실력은 우선 아침 월수금 아침에 아침 9시부터 오후 1시까지 진행을 하고요. 클리닉은 수업 이후에 저희 조교님들이 바로 진행을 맡아서 해 주실 겁니다. 저희 조교님들은 당연히 제 후배들인 서울대 수교과 후배님들이 조교님들 진행을 해 주실 거고요. 자, 먼저 수원 실력에 대해 수업을 안내를 해드리면, 일단 실력 수업인 만큼 수원 노베이스 학생들이 따라잡기에는 부족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수원 노베이스였다면 수원 개념 수업을 듣는 걸 추천드리고, 저는 개념을 한번 들은 적 있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수원 실력 수업을 진행합니다. 자, 아까 내신 심화와 달리 얘는 핵심 개념보다는 전체적인 개념을 다 전반적으로 진행을 하되, 일단 수학 1, 수학 2부터 바로 내신이 아닌 수능에 직결되는 과목인 만큼 수원 문제들은 어떤 방식으로 내가 사고를 하고 문제 풀이를 어떻게 하는지에 대한 습관이 정말 중요합니다. 특히 수원 마지막 단원인 수열 단원을 가보시면 개념 원리 해설지에 써 있는 대로 푸는 사람? 절대 문제를 잘 풀 수가 없습니다. 어떤 방식으로 사고를 해야 되고 등차 수열, 등비 수열의 진정한 의미가 뭔지 제가 갖고 있는 아이디어를 아이들에게 그대로 전달해주는 수학원 개념을 올바른 방향으로 다시 이해시키는 게 수원 실력 수업의 가장 큰 목적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수원 실력도 마찬가지로 자체 교재, 시중교재와 모의기출, 선별 문항으로 제가 자체로 제작해서 교재를 사용하고요. 자, 얘는 특강인 만큼 아이들의 과제 부담이 너무 클 수 있기 때문에 얘는 자체 워크북만 진행을 하고 추가적인 개별 문제집은 진행하지 않습니다. 자, 두 번째로는 수투 개념 수업입니다. 자, 수투 개념 수업은 수원 실력과 달리 말 그대로 개념 수업입니다. 수투를 하긴 했으나 열심히 하지만 한 듯 만 듯한 학생들이나 아니면 수투를 처음 하는 학생들을 위해 열린 수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수학 2부터는 미분, 적분이라는 개념이 들어가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이 수학을 두 번째로 포기하는, 첫 번째로는 중학교 도형에서 포기를 하고 두 번째로 내가 수포자를 길을 걷게 되는 가장 큰 요소가 바로 이 미분, 적분이 들어있는 수투 개념 수업입니다. 그래서 이 개념 수업에서는 제가 중심적으로 할 내용은 바로 수투의 전체적인 도식, 미분, 적분이 무엇이며 다항함수의 그래프가 왜 이렇게 생겼으며 미분을 해서 다항함수를 왜 쉽게 그릴 수 있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도식을 아이들의 머리에 주입하는 게 큰 목표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많은 문제들을 때려 박아서 연습시킨다는 것보다는 미분, 적분의 원리를 깨달아서 다음 수투 실력 수업에 정말 내가 수투 실력 수업을 듣는데 전혀 문제가 없을 만큼 수투 개념을 정확하게 이해하는 것이 수투 개념 수업의 목표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마찬가지로 과제는 자체 워크북만 진행을 하고요. 시중 문제집을 추가로 하진 않습니다. 자, 수투 개념은 월수금 1시 반부터 5시 반에 진행을 하고, 마찬가지로 수업 이후의 클리닉 10시까지는 자유롭게 월수금 수업 후에 클리닉을 진행하게 됩니다.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클리닉은 서울대 조교님들이 함께 도와주실 겁니다. 자, 다음 내용은 결론적으로 우리 아이들이 이번 방학 때 열심히 학원을 다니는 이유는 수학 점수가 오르고 싶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우리 아이가 그동안 왜 이번 1학기 때는 시험 점수가 잘 나오지 않았을까를 물어보면 학부모님들이 공통적으로 답하시는 건 크게 세 종류입니다. 첫 번째는 우리 아이가 풀어본 문제는 잘 푸는데 처음 본 문제는 못 풀어요. 당연하죠, 어머님들. 자, 1, 2등급과 그 밑 3등급부터를 나누는 가장 큰 이유는 바로 첫 번째 프로블럼입니다. 풀어본 문제를 못 푼다? 그거는 말이 안 되죠. 우리 아이가 열심히 공부만 했다면, 풀어본 문제는 다 풀겠죠. 그렇다면 처음 보는 문제를 못 푼 게 과연 열심히 하지 않아서일까요? 아니죠. 결론적으로 우리가 교습소를 다니게 되면 유형 이렇게 풀어? 오케이, 연습해, 예제, 유제. 이거는 풀어본 문제를 맞추는 데는 도움이 되겠지만 처음 보는 객관식 마지막 두 문제, 서술형 마지막 두 문제를 푸는 데는 큰 도움이 되지 않아요.
제가 수업 준비할 때 가장 크게 생각하는 건 이겁니다. 네가 이 유형을 풀 건데 이 유형은 어떤 아이디어에서 만들어졌을까? 이 아이디어니까 분명 근본은 이거다. 그럼 이 근본을 문제에서 물어보기 위해서는 반드시 어떤 조건과 어떤 조건을 물어볼 것이니 이 조건에 대한 힌트가 나올 거고 비조건에 대한 힌트가 나올 거니 네 목표는 힌트를 적당히 조합을 해서 결론을 얻어내는 것이다. 이런 사고 과정을 수업 시간에 연습하는 게 중요합니다. 우리 아이가 강원도 학교 다니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서울권에 있는 주요 학교를 다닌다면 객관식 마지막 킬러 문항들은 사고를 요합니다. 수업 시간에 사고하는 연습이 필요해요. 필기 연습하는 게 아니거든요. 아무리 필기를 잘해도 점수가 안 오른다. 왜? 그냥 풀어본 문제만 풀 수 있는 겁니다. 자, 두 번째로는 어려운 문제를 푸는 게 도움이 많이 될까? 쉬운 문제를 푸는 게 많이 도움이 될까 합니다. 정답을 얘기하자면 둘 다 많이 풀어야 합니다. 아까도 언급을 드렸지만 쉬운 문제는 쉬우니까 우리 아이들이 연습을 안 해도 돼? 정말 잘못된 생각입니다. 뒤에 있는 어려운 문제를 풀기 위해서 특히 1등급 아이들은 1번부터 10번을 정말 빠른 속도로 풀어냅니다. 저도 학창시절 때 마찬가지였고요. 중요한 건 쉬운 문제를 푸는 거를 귀찮아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숙제를 일단 기본적으로 많이 하는 게 중요하고 두 번째로 수업 시간에 쉬운 문제를 다루지 않기 때문에 나 쉬운 거 할 수 있을 거야 라는 것보다는 참고 연습하는 즉 숙제로서 강압적으로 계속 쉬운 문제를 풀리는 게 첫 번째로 중요하고 자, 두 번째는 어려운 문제입니다. 당연히 어려운 문제도 결이 나누죠. 그냥 더러운 문제 아니면 아이디어는 뛰어나나 그 아이디어를 떠올리기 어려운 문제 바로 이거를 제가 바로 내신 수업 때 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다원 선생님들이 대치동, 목동 기출문제 30개 학교가 넘는 학교의 기출문제들을 다 같이 분석을 하고 자, 그 큰 데이터베이스에 축적된 자료를 바탕으로 각 내신에서 나왔던 아이디어를 엄청 어렵게 꼬았던 아이들에게 사고를 유었던 문제들을 다 열심히 분석을 해놨고 그 자료를 기반으로 수업 교재를 만들어서 내신 수업을 진행하기 때문에 어느 선생님한테 수업을 듣더라도 검증된 콘텐츠는 믿고 가셔도 됩니다. 저희 다원교육 선생님들 특히 목동관에 훌륭하신 선생님들 정말 많습니다. 저를 비롯해서 다른 서울대 선생님도 정말 많고요. 이런 선생님들이 만드는 자체 교재 검증된 콘텐츠를 믿고 어려운 문제들 수업 시간에 연습하고 추가 과제로 연습하면 반드시 점수 상승 믿으셔도 됩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는 당연히 관리적인 측면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그 유혹을 견디는 게 쉽지 않겠죠. 저도 당연히 학창시절에 유혹 견디는 거 쉽지 않았습니다. 그럼 중요한 건 뭘까요? 당연히 어느 정도의 강제성이 필요한 겁니다. 자, 그래서 저희 다원교육 목동관에서는 자체적으로 독서실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수업이 마치고 나서는요, 아이들이 공통적으로 다 독서실로 내려가게 됩니다. 독서실로 내려가서 한 명씩 숙제 검사를 하면서 동시에 클리닉이 진행을 하게 되겠습니다. 조교님과 제가 직접 같이 클리닉을 진행하게 되는데 이런 식으로 독서실에 강제적으로 아이들이 가면 숙제가 밀리더라도 독서실에서 숙제를 다 완료해야 집에 갈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이 관리적인 측면, 오답 언제 하지? 독서실에서 클리닉 시간 같이 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숙제 미완료와 오답에 대해서는 우리 독서실, 자체 독서실과 클리닉 시스템을 믿으시고 보내시면 우리 아이들이 틀린 문제 또 틀릴 일 없을 겁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이번 영상의 마지막 부분인데요. 제가 강사 생활을 하면서 추구하는 거는 딱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프로페셔널. 자, 말 그대로 전문성이죠. 제가 딱 잘하는 건 하나입니다. 수학. 제가 잘하는 이 수학을 남들보다 더욱더 그 누구보다 잘하기 위해 20대부터 지금까지 살아왔고 지금 제 자신에게 물어봐도 그 누구보다 수학 잘하니? 네. 라고 당연히 대답할 수 있습니다. 그 정도로 저는 이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매일매일 자료 작업하고 매일매일 수업 준비하고 두 번째, 패션, 열정입니다. 아직 젊습니다. 이 젊음이 무기죠. 남들 쉴 때 쉬지 않고 남들 일할 때는 더욱 열심히 일하는 이런 열정적인 자세로 우리 아이들을 가르치기 위해 지금껏 달려오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는 familiar, 친근함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수학학원 나가는 게 즐겁자가 제 두 번째 모토인데 아이들이 공부를 하는 게 즐겁다?
극상위권이 아닌 이상, 수학 문제가 너무 술술 풀려서 재밌지 않은 이상 수학학원 오는 게 재밌을 리가 없죠. 그래서 저는 항상 수업을 할 때 수업 내용 중에 아이들을 최소한 한 번이라도 빵 터트려 보자. 우리 아이들과 친근한 관계를 맺어보자. 우리 아이들이 수학학원 오는 거는 즐겁게 만들어 보자. 남아서 클리닉 하는 거 짜증나긴 하지만 그래도 도인쌤 얼굴 보는 게 재밌으니까 열심히 해보자. 이런 아이들의 마음가짐을 가질 수 있게 노력하는 것이 제 두 번째 모토입니다. 자, 이상으로 제가 이번에 준비한 영상은 마무리 지을 건데요. 자, 첫 영상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제 목표는 아이들의 사고를 두드리는 두드림입니다. 그렇게 두드리다 보면 우리 아이들이 꿈꾸고 드림하고 행하는 doit 이 합쳐져서 꿈을 이루는 두드림이 일어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이상으로 오늘 준비한 영상은 마치겠고요. 지금까지 수학 강사 양도인이었습니다.